요즘 좌익 정권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싸움을 걸어놓고 국민들 반일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을 이용하는 게 전통적인 빨갱이들 심리전입니다. 빨갱이들이 멀쩡한 국민들을 향해 씨부리는 토착 외구 말고 진짜 친일파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조선인으로 가장 조선을 증오한 일본 마지막 여자 닌자가 된 배정자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선 마지막 왕비를 살해하고 조선 불교 최고 승려를 타락시켜가지고 일본 불교 종놈으로 만들고, 그리고 만주로 가서 마족 두목과 결혼까지 해가면서 독립군을 공격했고, 우리 처녀들 수백 명을 평양 일본군 전선에 직접 데려다 준 악독한 친일파입니다. 이 여자가 암약할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내부의 배정자처럼 주적 북한에 충성하는 여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정치를 시작하자 민비 측 민가 세력이 대원군파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전국 대감들 목을 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전 대통령을 적폐 오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둬놓고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땐 목을 뱄습니다. 그때 민씨파에게 참수를 당한 배지홍이라는 대감의 부인은 4살짜리 어린 딸 분남이를 안고 연좌죄로 민간의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남편을 죽인 원수놈한테 변태적 강간을 당하고 기가 막혀서 장님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어린 분남을 안고 대감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는 친척집을 전전하게 되는데, 후일 일본 닌자 배정자가 된 분남은 이 거짓대에게 강간당하는 어미를 보고 자란 어린 애를 아는 장님이니 얼마나 처참한 몰골이었겠습니까? 분남이는 조선은 왼수라는 어미의 한 소리를 들으며 크다가 관아의 노비로 잡혀 들어갈 10살이 되자 어미는 분남을 부산 옆에 양산 통도사 비군이로 보냅니다. 잘 살 때 부주를 많이 했던지 통도사 주지는 이 분남을 머리 깎이고 비군이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될 때 춘호들한테 들켜가지고 분남이는 관아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춘호라고 아시죠? 주인 없는 노비들을 잡아다가 부잣집이나 이런 관아에 넘기는 사람 사냥꾼들입니다. 춘호들은 15살 분남이를 군수 대감한테 진상을 합니다. 당시 조선은 양반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였지 않습니까? 이 시기 이 같은 또래 소년 김구, 본명이 김창수죠. 김창수는 아버지와 모처럼 14살 때 장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신분이 상놈인데 갓을 쓰고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 갓을 썼다고 젊은 양반 놈들한테 죽도록 몰매를 맞는 아버지를 보며, 또 삼촌이 술만 먹으면 양반한테 엉긴다고 해가지고 양반들이 그 삼촌 발목에 힘줄을 잘라가지고 불구를 만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양반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김구는 성장합니다. 김창수보다 1살 위 이승만은 당시 글 공부를 위해서 가족하고 같이 서울로 와서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하고 해서 학식 높은 글 선생한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이라는 게 서당 교육이지 않습니까? 동네 서당에서 하늘천 땅지 거무련 두루항, 이 한문 1000개 천자를 외우면 그 다음 공자왈 맹자왈 유교 사상을 배우는데 학식이 높은 선비가 하는 서당일수록 좋은 학교였습니다. 15살 분남이가 사또 말을 안 들으면 사타구니, 맨살 사타구니로 그 새끼줄을 이렇게 놓고 맨살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벌을 받으면서 대감 성노리기가 됩니다. 왜 대감놈들이 회춘한다면서 어린애들 잡아다가 이 못된 짓 하는 거 춘향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감놈이 무턱대고 16살 춘향이 잡아다 숙청대를 하던 그 시절이죠. 하긴 요즘도 서울 코리아
대한민국 수도 시장님이 공간에 비치된 침대에서 실실 쪼개면서 물 나오게 사진 받고 여비서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뭐 목을 맸대나 뭐 이 웃지 못할 심파순양전이 벌어지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연애하자면서 찝쩍거리면 넘어가는 비서들이 덜어 있었을지 이 맛에 주접을 떨다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말입니다. 28살이 된 고종은 나라를 근대화시키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우리는 고종을 그냥 무능한 군주로 알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당시 나라를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인물이 고종입니다. 고종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인데. 고종은 근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알고 개화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대원군 쪽 전국 유림들이 줄기차게 반대를 합니다. 유림. 조선이 유교 국가지 않습니까? 전국의 유교의 어를 뺏긴 유림들, 양반들이 개화되면 종놈들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 치를 떨면서 개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고종은 이 수구파들 몰래 수시로 젊은이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개화를 견학시키는데 웬걸 가는 족족 친일파가 되어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조선에서 온 젊은 애들을 통역하는 놈들이 누군고 하니 미국, 영국 유학을 하고 조선 팔도를 이미 다 정탐한 공작원들이에요. 닌자들입니다. 머지않아 명성 황후에게 칼질을 할 이놈들이 난생 처음 비행기를 보고 그냥 어리 빠지는 조선 애들한테 야 일본이 말이야 니네 조선을 도와줄 테니까 네가 앞장을 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양의 그 저 강대국을 막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고 조선이고 동아시아 다 서양 놈들 종이 되는 거야. 같이 하자고. 조선에 가서 진보당을 만들면 돈도 지원해 주겠다면서 주사파들처럼 충성 서약서 쓰게 하면서 쇠뇌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보파 대표가 김옥균, 김흥집 등입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사람 대만 모이면 일본과 힘을 합쳐서 조선을 근대화하고 서양을 막자는 나발들을 붑니다.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민족은 하나다. 무조건 통일하자는 주사파 명분과 같습니다. 그때 진보파 뒤에는 조선을 삼키겠다는 이또가 있었고 지금 주사파 위에는 북계가 있는 것이 같을 뿐입니다. 드디어 진보파 김옥균이 쿠데타를 벌입니다. 이른바 갑신정병입니다. 김옥균은 조선에 처음 생기는 우체국, 그 우정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낙성식에 외국 공사들하고 수구파를 초청해가지고 궁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신호로 그 수구파들을 척살하고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조종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 종로 그 안국동 거기 조계사 옆에 세워진 우정국에 미국, 일본, 청나라 외무관들하고 이조연, 뭐 민영이 등 그 수구파들이 모여들고 미리 와 있던 진보파 김옥균, 박영모, 윤치호, 서재필 불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불을 낳는 그 혼란한 틈에 수구파를 다 척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불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이가 박재경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궁에 불을 못 내면 옆집이라도 불을 내. 그 진보파들이 귓속말을 하는 거를 수상히 여기던 차에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자 민영이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리고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민영이기 수구파 민영이기가 행사장 안으로 뛰어들고 칼을 빼든 진보파들이 따라 들어오고 민영이가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외국 공사들 등 뒤로 숨으면서 그 피 묻은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냥 애원을 하고 외국 공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김옥균은 말을 타고 거사 암호인 천 이러면서 말을 타고 왕이 있는 창덕궁으로 김봉균 등 진보파 40여 명은 창덕궁 밖에서 대기하고 김옥균이하고 몇 명이 골 안으로 들어가서 고종 부부에게 우정국에 변이 났습니다. 위구판이 빨리 경우궁으로 피하십시오. 명성황후가 누가 변을 일으켰다는 거요? 일본이요? 청나라요? 이 민비는 고종보다 한 살 위인데 고종은 그냥 왕도를 배우느라고 온실 속에서 책상 물림이고 민비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부모에서 우영곡절을 겪으면서 컸기 때문에 눈치가 구다니고 아주 총명했습니다. 그 민비가 김옥균이한테 누가 그랬냐고 그렇게 묻는 중에
뻥 하고 그냥 바로 옆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가지고 고종은 세자들하고 급히 경우궁으로 그냥 줄다름질을 쳐서 경우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폭발 소리도 왕을 경우궁으로 몰기 위해서 김옥균이가 준비해놓은 효과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궁으로 급히 뛰어들어오는 수구파, 한규직 등 대여섯 명, 이 진보파들이 훑뚫는 철퇴, 골이 깨져가지고 다 자빠집니다. 김옥균이는 그냥 핏발선 눈으로 고종한테 전하는 저희들 인질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적폐를 다 청산할 겁니다. 고종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뻐했었던 신하인데 이놈이 갑자기 눈가를 동그랗게 뜨고 이러니까 놀랬죠. 그래가지고 왕 옆에 있던 내시 유재현이가 겁을 먹고 그냥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무니까는 그 옆에 있던 진보파 한 놈이 이 새끼가 어디서 왕 앞에서 담배야 내시 새끼가 하면서 발길로 내질러가지고 유내시가 그냥 굴러가지고 마당에 떨어지니까 김옥균이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냥 왕 앞에서 그 내시가 몇십 년직이에요. 그 왕을 보필하든 그냥 쏴 죽입니다. 여차하면 왕도 죽여하는 짓거리죠. 이로써 조선 왕은 진보파 인질이 되고 진보파는 쿠데타에 성공을 했다고 장기 집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김옥균이는 너무 성급했죠. 어렸어요. 민비가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켜 놨지 않습니까? 청나라군은 서울에 약 1,500명이 있었고 일본군은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됐거든요. 청나라군이 일본 공사를 쳐들어와가지고 40명을 그 공사 직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그냥 꽁지가 빠져라. 김옥균은 도망가는 일본군을 따라서 배를 타려고 인천으로 내뺍니다. 그 남은 진보파들 그 가족들 아주 무참하게 죽습니다. 이때 정변에 가담했던 진보파 12명은 망나니 칼에 목이 잘리고 박재경은 청계천 수표교 위에서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고 김옥균 아버지와 동생은 감옥에서 맞아 죽고 서재필 유명하시죠. 그 부모는 그 박용호 아버지하고 같이 손자와 자살하고 이로써 진보파 쿠데타는 3일 천하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갑신 정변으로 일본군은 철수했지만 전국 대감들은 농민들에게 곡식, 목재, 금 이런 걸 수탈해가지고 일본 상인들한테 팔고 그 받은 일본 돈을 괴짜게 쌓고 있었던 겁니다. 관아의 기생이 된 분남이는 조선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 지긋지긋한 애비를 죽인 원수놈들 성노리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감과 거래하는 일본 상인을 유혹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새끼를 뿜어가 일본 상인을 유혹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본 상인은 대감한테 웃돈을 주고 분남을 일본으로 데려갑니다. 그녀가 간 곳은 일본에 도망와 있는 김옥균 집입니다. 김옥균이는 조선 여자를 선사하겠다면서 이토를 집으로 부릅니다. 이토는 김옥균이 같은 그 진보파들을 언젠가 써먹으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서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이토는 잠잘 때 여자 서너 명을 데리고 자는 호색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토가 분남을 보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양녀라고 그러면서 한동안 데리고 있다가 일본 첩자 닌자 훈련을 받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닌자라는 건 적진에 들어가서 첩보, 음모, 선전선동하고 암살 이런 거를 하는 일본 전통 첩자들이죠. 이 분남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 얼굴 가죽을 베껴 쓰고 그 사람으로 변하는 변장술, 옷을 순식간에 경찰이 쫓아오면 골목 싹 돌아서자마자 몇 초 만에 옷을 싹 갈아입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빠져나오는 변장술, 그리고 옷을 뚫뚫 말아서 등에다 넣어가지고 꼽추인양 이렇게 불구자 흉내를 내는 그런 기술, 독침, 그리고 대들보를 타고 남의 집 안방 그 천장에 붙어서 밑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다든가, 합기도 보통 한 7단 무시무시한 무술이죠. 잠자리에서 남자 녹이는 법, 대남 공작원들이 난파되기 전에 배우는 그런 훈련들을 받습니다. 이때 조선에 동학난이 터집니다. 동학난은 민간 종교하고 농민이 양반 쌍놈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부패한 탐관 오리들을 처단하라면서 벌어진
농민 반란이지 않습니까? 이때 쌍놈으로 천대받던 김구도 광군 공격에 앞장서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다 죽게 된 걸 안중근 아버지가 데려다가 살려서 유교 공부를 정통으로 시키고 하던 때입니다. 이 동학난이 산불처럼 궁궐을 향해 몰려오자 고종 부부는 다시 청나라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청나라 큰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그동안 힘을 기른 이토는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을 떼게 할 때가 왔다 이러면서 청일 전쟁을 벌입니다. 청나라는 그냥 일본한테 박살이 납니다. 일본한테 항복을 하죠, 청나라가. 조금 있다 벌어지는 이 조선을 놓고 벌어지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러일 전쟁에서도 세계 최강의 러시아 발택 함대가 대마도 대한해협에서 30몇 척이 그냥 침몰을 하고 한 척이 간신히 살아서 도망가다가 울릉도 앞에서 가라앉았는데 거기 보물이 수조 원어치가 있다고 사기 사건도 나고 하여튼 일본이 청나라도 때려부시고 러시아도 때려부시는 거죠. 이게 다 조선을 놓고 벌어졌던 전쟁들입니다. 조선을 지배하던 청나라를 몰아낸 이토는 점령군을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분나미를 불러 내 아버지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내가 너에게 민비 제거에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배분남을 배정자 다야마 사다코란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군 통역관으로 한국에 들여보냅니다. 배정자는 9년 만에 조선에 돌아와 일본 공사관의 여장을 풀고 우선 고향을 방문했겠죠. 그리고 납작한 어머니 묘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민씨 조선 왕비를 죽여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은 용산, 지금 미군들이 있던 그 용산 기지가 이때 일본군들이 처음 부대를 그 자리에 만들면서 이어져 온 거죠. 그 만리동, 용산 내 부대를 짓고 주둔을 하는데 이 부대를 따라온 일본 장사꾼이 이 묵정동에 70평 땅에 골방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데리고 온 여자 창녀 50명으로 공창을 개업합니다. 쌍림관이라고 공창을. 이 조선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도 듣도 못한 집단 내음 장사에 그냥 학을 띄는 거죠. 여자 한 명당 하루 수십 명 군인을 상대하고 그러는 그 장산이 얼마나 해괴했겠습니까? 이 일본 군대가 있는 곳에는 의뢰 이런 민간업자들이 여자를 사다가 군인 한 명 상대할 때마다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군표를 받아가지고 참여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동상이 세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위안부, 그러니까 이런 이겁니다. 일본 군이나 일본 경찰이 아무 여자나 막 잡아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신문에 광고를 내서 위안부 18살 이상 모집을 한 것이죠. 이들의 위생이나 성병 관리는 부대에서 합니다. 성병이 만연하면 안 되니까.